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시간인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장혜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지난번 2시간 동안 아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이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원인은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깨 질환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질병 이름에서 약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석회화되는 게 약간 뭐 딱딱하게 굳는다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까? 네네. 네. 그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석회성 건염에서 건이라는 거는 힘줄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건 조직, 힘줄 조직 등의 석회가 침착되고 그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통증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칭합니다. 네. 이런 석회성 건염은 우리 몸에 있는 어느 힘줄에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한 부위는 이제 어깨, 무릎, 고관절 등 큰 관절에서부터 이제 팔꿈치나 손목 등 작은 관절까지 다양하게 주로 이제 관절 주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어깨의 회전근개 중에서 이제 극상건이라는 힘줄에서 주로 발생하며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보다는 비교적 호발 나이가 젊은 편이긴 하나 30세에서 60세 이상까지 이제 다양한 호발 연령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인은 뭔가요? 이게 사실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도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단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반복적인 사용과 과사용 등으로 인해서 이제 힘줄의 미세 손상이 축적되는 것,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 등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당뇨나 이제 갑상선 질환 등과 같이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미세 혈류가 감소한다든지 외상 등 또한 역시 이제 석회 침착의 주요 원인 등 중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도 포함되겠지만 오십견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 대부분 이제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과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증상은 어떻습니까? 증상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증상 역시 확연히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차이 나는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병원 오실 때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어깨 통증으로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할 때는 팔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통이라는 특징도 있어서 이제 새벽에 응급실 방문까지 이제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극심한 어깨 통증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석회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전석회기나 석회 유지기 등의 이제 좀 안정적인 시기에는 통증이 비교적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만 이제 걸림 현상이라든지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듯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다른 어깨 질환과는 달리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며 석회가 분해 혹은 흡수되는 시기에서 가장 좀 극심한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석회성 건염의 진단은 일단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증상과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이런 병력 등으로 먼저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랑 초음파 검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로 힘줄 내 석회의 침착 여부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반된 다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와 MRI 등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적 치료라고 하셨는데 그럼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치료의 이제 1차적 목표는 석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스트레칭과 마사지, 주사 치료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를 더욱 많이 시행하고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극심하고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에도 어쨌든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역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이건 어떤 치료를 하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면은 간단하게 1, 2주 내에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급성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석회 제거를 아예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은 체충격파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장시간 치료를 좀 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성기 염증 완화 치료일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발병할 수도 있는가요? 예, 아직 뭐 100% 이제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네. 재발의 가능성은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합병증이 발병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치료 후 경과는 어떻게 지켜보면 될까요? 예, 아까 앞서 이제 재발 경우가 이제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경과는 좋은 편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해서 통증이 잘 조절되는 편입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경과는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비수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통증 등으로 어깨 관절의 스트레칭을 잘 해주지 못해서 어깨에 유착이 발생하게 된다면 강직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으로 이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함께 운동을 해주셔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 주신다면 아마 큰 합병증 없이 좋은 경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 뭐 특별한 예방법이 있다면요? 아쉽게도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관절이든지 간에 이제 평소에 운동하기 전, 후, 그리고 예비 운동 및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와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 제 주변에도 젊은이들도 이렇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던가 저도 이제 밤새 누워서 하다 보면 어깨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 많이 하시니까 PT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운동이라고 이제 단어를 칭하기보다는 네. 어깨 사용이 과해진다면 어깨에 부담이 과해진다면 예를 들면 엎드려서 휴대폰을 보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어깨에 팔을 들고 있는 걸 어깨를 쓴다고 표현을 한다면 네. 어깨를 쓰는 걸 과사용으로 표현했을 때 과사용으로 인한 이제 축적으로 미세 손상의 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사용으로 인한 미세 손상의 축적.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석회성 건염이 잠잘 때 자는 자세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아까 방금 아나운서 분님께서 질문하신 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항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의 경우 장시간 옆으로 누워 자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어깨 압박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자는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은 이제 어깨 압박으로 인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베개나 쿠션 등을 활용해서 등을 대고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 어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깨에 석회성 건염 증상이 있을 때 칼슘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뼈 건강을 위해서 혹은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일일 권장량 보통 1000mg이라고 하는데 일일 권장량 내에 칼슘을 섭취하고 계실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칼슘 섭취가 과도할 경우를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사실 어깨의 석회 문제보다는 요로결석, 고칼슘 혈증 아니면 소화기관이나 심장 문제 등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칼슘 섭취가 석회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석회를 모두 제거하면 통증은 바로 사라질까요? 만약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어깨 통증이 정말 괴롭거든요. 네. 석회가 제거되었다고 바로 통증이 사라진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석회로 인한 염증의 유무가 통증과 더욱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석회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통증 조절의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로 이제 석회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제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가라앉게 되면 통증은 눈에 보이게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빠른 통증을 위해서라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이용한 주사 치료로 이제 일주일 내에 어느 정도 통증 호전 양상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석회 제거뿐만 아니라 이제 염증 반응을 세척하는 효과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 이후에 대개 2, 3일, 3, 4일 이내에 빠른 통증 호전 양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법을
번 말씀하셨는데요. 네. 요즘 그 기저질환 있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뭐 대사성 질환,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분들도 이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농도 조절과 분명히 이제 횟수 조절 등의 이제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은 아마 병원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 비수술 석회 제거 후에 팔을 안 쓰고 보조기로 꼭 고정을 해야만 할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예. 비수술적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치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비수술적 치료를 하든 사실 팔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두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보조기 고정을 아마 권고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아주 짧게 1~2일 정도로만 이제 수술로 인한 어깨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서 팔걸이 등을 이용한 간편한 고정으로 이제 권유를 하는 정도지 특별한 보조기 고정을 권유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클리닉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지금 유튜브 당신을 듣다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조기 진단과 또 조기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석회성 건염인 거를 본인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아까 다른 병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다듯이 조금 젊으신 환자분들에 있어서 네.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이제 찾아왔을 때는 저희도 임상적으로 의사분들도 임상적으로 석회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다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올 때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석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50견의 주요 증상 아닌가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질문을 하고 이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오십견은 이제 관절 자체가 강직됐기 때문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제가 팔을 들든 남이 제 팔을 들어주든 이제 강직 때문에 이제 제한이 걸리는 거를 이제 강직이라고 표현드리는 네. 것 같고요. 오십견은 어깨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이제 힘줄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서 아파서 못 드는 개념이라고 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이제 어느 병이든 간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석회성 건염이라는 이제 병 질환 역시 이제 병의 진행 정도 그리고 석회의 크기와 불편해하시는 증상의 정도는 이제 정확히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갑작스러운 통증이 아닌 혹은 이제 경미한 혹은 지속되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등과 치료 방법이 조금 이제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증상 완화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관리 혹은 머릿결 관리 등을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든지 팩을 하든지 이제 다양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네. 근골격 및 이제 관절 또한 우리 몸의 하나의 장기로서 이제 알맞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관절을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걸 알고 이제 새해에는 모두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장효원 원장이었습니다.